그래서 적혀 있죠. 세 가지 도샤, 그리고 그것의 고유한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유, 삐땀, 까파스제띠, 트라요 도샤하, 사마사타하. 바유라고도 하고, 뭐 바따라고도 하고, 아닐라라고도 하고, 동의어가 많은데, 뭐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도샤 바유. 그다음에 삐따가 두 번째 도샤, 그다음에 까파가 세 번째 도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유 삐땀 까파스제띠 트라요 도샤하 사마스타하, 세 가지 도샤가 있고, 비꾸르따 아비꾸르따 대함 그난띠때 바르따 얀띠죠. 요거는 요 세 가지 도샤에 의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룬 거예요.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개인의 뭐 자연 현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도샤고,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이론적인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도샤를 이해를 하시면, 도샤 다뚜 말라라고 해서 이제 뭐 다뚜는 7가지 조직 해가지고 뭐 혈청도 있고 피도 있고 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말라라고 해서 뭐 땀으로 나오는 거, 뭐 소변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고, 도샤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시면 본인 나이에 따라서 변화도 하고 하루 주기로도 계속 변화하고, 내가 지금 방금 먹은 음식, 내가 지금 마시는 차에 의해서도 도샤가 계속 바뀌어요. 이거를 도샤의 성질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몸에서 왜 열이 나고 있고 어디가 부어 있고 어디가 건조해지고 변비가 왔는지 설사가 왔는지, 이게 도샤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내가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잡혀 있으면 다른 뭐 가가지고 어떤 질병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무슨 영양소가 이러고 따지기 전에 그냥 내 도샤 상태가 지금 왜 이 상태로 왔는지는 음식이랑 생활습관, 수면 잘 따져보시면 어젯밤에 뭐 먹고 잤지, 그 다음에 수면 상태가 어땠는지, 내가 지금 방금 마신 차 속에 있는 것들이 뭐 기름진 성질이었는지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이런 것만 혼자 체크를 하실 수만 있어도 의사 필요 없고 다 웬만큼 체크가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샤가 그래서 뭐냐, 여기서 지금 도샤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거는 뭐 하루 중에 언제 어떻게 변하고 인생 주기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도샤는 뭐다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도샤를 자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굉장히 뜯어보면 과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지만,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적인 측면이나 뭐 영혼적으로 뭐 미심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도샤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지고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던져주는 거는 이 세 가지 도샤라는 게 네 몸 안에 있고, 태어날 때 이 세 가지를 갖고 낳고 계속 변화하니까 얘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맞춰주면 건강을 유지하고, 얘네가 균형이 깨지면 바로 질병이 생긴다.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코멘트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사실 다른 경전에서 도샤에 대한 정의를 두시안띠 이띠 도샤라 그래가지고 망가지기 쉬운 것 이렇게만 정의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몸속에 있는 에너지다. 외국 서적들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기라고 표현도 하고, 무슨 체액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무슨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도샤는 망가지기 쉬운 것. 그래서 이 망가지기 쉬운 것들이 음식, 생활습관,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변화를 하니까 요거를 잘 다스리면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컨셉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들으시면은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뒤로 갈수록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 이런 에너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도샤가 아침에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굳이 도샤가 그래서 뭔데라는 질문이 안 나오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도샤가 뭐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은 안 되고요. 이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 발현됐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제 도샤를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피지컬하게 뭔가 뭐 토해냈을 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래가 끓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도샤 중에 까파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까파가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뭐 디톡스 치료를 할 때 먹어서 개워내는 게 있고 뭐 관장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사인을 볼 때 뭐 삐따가 몸 밖으로 배출된 거를 봐야 뭐 끝난 거다라고 하는데 그 삐따 도샤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질이 활동한 결과물을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질을 결정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 몸의 본래 모습을 유지를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양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물질적, 양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체질 감별하는 차트 해보면 뭐 삐따가 뭐 한 60%, 뭐 바따가 20%, 까파가 20%인 체질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뭐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질적으로, 기능적으로만 따지는 거고. 그래서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관찰을 하셔서 도샤의 변화를 유추를 하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가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뭐 더 들어가자면은 뭐 도샤들이 5가지 원소 중에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고 뭐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더 읽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따, 삐따, 까파 도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소들도 다르고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바따, 삐따, 까파, 바유, 삐따, 까파 요 3가지 순서대로 정의를 해봤을 때 바유라고 하는 거는 조금 5가지 원소 중에서 공간이랑 바람 이 2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미지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공간과 바람으로 이루어진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녀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공간과 바람,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도 바깥 공간에서 내 안에 있는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다가 하는 일이 이런 호흡도 조절을 하는 거고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도 바유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차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바다는 그렇게 움직여서 뭔가를 채워놓는 공간을 바람으로. 그래서 뭐 바다 증상이 심해지는 거 여성분들 특히 그 안으로 공간을 차고 들어오는 것도 일이고 배출을 시키는 것도 바다가 하는 일이거든요. 배출. 소변을 배출하는 거, 대변을 배출하는 거, 아이를 출산하는 거, 밑으로 나가는 거 다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했다가 출산을 하고 나면 아마 여성분들 살면서 뭔가 배출을 해내는데 쓰이는 힘 중에서 가장 클 거란 말이죠. 이때 엄청난 힘의 바다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그 바다 에너지가 이제 공간과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뭐
임신 기간 내내 천천히 아이가 자라고 그 다음에 배출이 됐잖아요. 그 공간이 또 남잖아요. 그리고 배출하는데 힘이 쓰였고 여기에 이 엄청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바다가 확 들어와서 찬단 말이죠. 공간이 생기면 바다는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바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고 이때 산후조리를 잘못하시면 바다가 좋아하는 식으로 산후조리를 하시면 바다는 바람의 성질이 있다고 했죠. 공간, 바람. 풍 맞는 거예요. 산후풍.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출을 하는데도 바다 에너지가 쓰였고 공간이 찼으니까 바다가 차들어왔죠. 요때 바다는 좀 차갑고 건조하고 거칠고 막 사막에 부는 모래바람 이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높아진 상태에서 차갑고 건조한 거를 좋아하는데 여름이니까 더워서 이제 뭐 에어컨 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따뜻하게 기름진 소고기, 미역국을 참기름에 볶아서 먹었던 이유가 바다 에너지랑 정반대되는 애들이에요. 산후조리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거를 먹으면서 천천히 움직임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높아진 바다가 기름지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잘 내려가는데 이제 막 몸매도 갖고 와야 되니까 막 러닝머신 하면서 땀 흘리면서 더워가지고 이렇게 탑 입으시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면 바다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바다가 주체할 수 없이 높아지면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들이 관절들이에요. 그냥 뼈를 생각해 보시면 구멍이 있잖아요. 거긴 다 바다가 차 있는 거예요. 어딘가 구멍이 있으면 바다가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정한 에너지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구멍이 이게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바다 에너지가 높아지면 원래 바다가 많던 자리에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절들에 가서 막 엄청나게 통증도 유발하고 풍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샤를 이해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기능이랑 성질이 이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 바다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음식이 따로 있단 말이죠. 싫어하는 음식이라는 게 바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걸 막아주는 것들. 그 말한 것처럼 따뜻하고 기름지고 뭐 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지금 컨디션이 하루 종일 활동을 많이 해서 움직임을 이루는 게 바다 에너지였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활동도 많이 했고 정신을 많이 쓰는 것도 바다 에너지가 높아지거든요. 모든 움직임은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많이 걷고 그러고선 밤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몸에 이제 통증도 있고 바다가 높아지면 통증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앉아가지고 달달한 거 따뜻한 거 튀긴 걸 먹으면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 에너지가 높아진 거를 낮춰주기만 해도 균형에 맞으면서 좀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다를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뭐 신경계 계통으로 바다를 엮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뭐 손 쓸 수 없는 신경성 질환들 스테로이드밖에 못 주는 애들을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좀 케어를 잘 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들어가겠다.